반갑습니다. 전국의 300여 태림 포장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태림 포장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 한상덕입니다. 지난주에 영상 자료를 통해서 포괄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또 우리 회사에서 이교대자들에 대한 포괄임금 적용자들, 또 3교대자들에 대한 포괄임금 적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현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운 자체인지 또는 편집 과정에서 이게 과연 우리 조합원 동지들한테 영상을 참고를 하시라고 해도 과연 될 일인가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자나 일방적인 공지,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일방적인 보고보다는 이렇게 영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 동기들의 소중한 의견을 또 댓글로도 저희가 접수를 하고 또 개선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들 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는 거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낭비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과감하게 싫어요를 누르시고 댓글상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이 아쉬운지 많은 질책도 남겨주시면 반드시 반영하고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계속해서 영상 자료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알람이 갈 수 있도록 구독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다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릴 내용은, 일단 저희 회사는 증권거래소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업체입니다. 법에 정한 바대로 1년에 각 분기 1년에 4번을 3달에 한 번씩 간격으로 회사의 실적, 매출 또는 영업에 대한 비용, 그 결과로 얻어지는 영업에 대한 손익, 그 다음에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저녁 늦게 우리 태림 포장 주식회사의 3,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회사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바지로 회사의 매출과 실적이 나타났다면 가장 빠르게 단톡방을 통해서든 또는 일괄 문자를 통해서든 또는 각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을 통해서든 상호 공유하고 소개를 하고 그 보람에 대한 공유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아직도 아쉽게도 없네요.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들께, 태림 포장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께 3, 4분기 실적이 발표된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요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자부터 9월 30일까지 3, 4분기 분기 실적은 총 매출은 1,790억 원입니다. 매출 대비 이 기간 동안의 순이익, 영업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 법인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순이익은 44억 8,900여만 원이 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누적된 총 매출은 5,135억 원, 영업이익은 291억 원입니다. 법인세라든지 준조세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한 수익금은, 순이익은 214억으로 공시 신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구성원들도 다 마찬가지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순이익으로 따진다면은 창사 이후에 역대급의 순이익을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회사의 목표대로 300억 이상으로 안착을 하여서 내년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 또 내년도 임금 인상에 대한 또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그 보람과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남아있는 3달, 2달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달하고도 보름이네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도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영업부터 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조합원 동지분들 또 공무 또는 지원팀 함께 이룬 결과로 생각을 하면서 구성하고 계신 모든 동료 직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고는 지난주 화요일 11월 10일부터 어제인 11월 16일까지 마산을 출발하여 시와 포천, 파주, 울산, 구미에 이르는 차량 게이지, 이동 게이지 이상으로 1,700여 킬로의 일정을 지역 지부, 지역 사업장에 대한 순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 뵈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무거운 현안의 설명, 간담회에 대한 형식, 일체 없이 간단한 주제로 차 한잔 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차 한잔을 나누면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 또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아쉬운 점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고 온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은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오늘은 청원 공장, 청원 지구에 순회를 활동을 하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또 한수복 지부장님과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출장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생활인이라는 연명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 저희 자녀에게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바람에 어저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청원 지부는 내일 방문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원 지부의 조합원 동지들과 한수복 지부장님께 송구스러운 마음 전해드리면서 내일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차 한잔 합시다라는 가벼운 주제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소중한 만남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 자료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100%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미로 제가 한번 우리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 권리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주체이신 조합원들과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노동조합의 관계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지부에 우리 조합원 동지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부분이 인격적인 침해, 내 자존감의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제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위에까지의 제보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의 집행부, 또 저 포함한 모든 조합의 집행부는 당연히 시정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법적인 조치까지도 감수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 되겠죠. 해당 조합원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의나 제보를
전해주신 후에 위원장,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동 권리는 내가 편하자고 누군가에 대비해서 특혜를 받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준법적인 틀 안에서 지켜야 될 바를 지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당당함의 목소리가,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감추고 우리의 주장을 감추면서 우리의 권리 자체를 스스로 감추려고만 하는 것인지. 문제의 발단이나 문제의 제공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나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기에는 그간에 있었던 관례나 또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내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계약 관계입니다. 모든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평등과 동등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태림 포장의 구성원 노동자들은 입사를 하시면서 진짜로 법에 정한 바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평등과 동등의 전제로 한 근로 계약의 각 서명이 끝나면서 제공하는 노동과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우리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노동에 대한 인격적인 대등 또 실질적인 평등을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지도 못했지만 또 사용자 측이나 계속해서 강요를 해왔던 부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문제의 인식으로만 남겨놓고 항의로만 남겨놓게 되면 언제 고칠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속관계에 이를 정도의 사용자 측과 우리 노동자의 모든 관계들이 지금 현황들은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자존감을 구기면서도 나를 포기하면서도 애사심이라는 주장에 대한 기준이 엉망이 된지도 알면서도 나를 누르면서 예속관계로 우리는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 우리를 반성해 봐야 되는 시간이 이 짧은 시간이라도 어떨까. 예,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옳습니다. 예. 여지껏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결론이면 중간관리자나 또는 해당 임원들, 무소불위의 어떤 직급에 대한 분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별 동의를 구하러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쭈뼛쭈뼛대면서 네라고 이야기하시고 뒤에서 내가 왜 이랬지? 그럼 우리 노동조합은 뭐를 하고 있는 거지? 하시면서 조합 집행부에 제보 및 제의를 하십니다. 스스로 개별 동의를 통해서 나의 노동 권리를 내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가치, 권리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쉼에 대한 것은 우리 모든 노동자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개별 동의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셔놓고 뒤에 오셔서 노동조합 보고 바꿔놔라. 그 한계는 틀림없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당당해지십시오.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지 않는 이상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또는 그 해당되시는 조합원의 실명과 존재를 감추면서 바꾸어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부당 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뭐든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감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토요일날 2교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나 쉬고 싶다. 근무를 강요한다. 네가 아니면 기계는 누가 돌리느냐. 또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저 가자. 자,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겠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애사심의 기준이 조금 더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 오다가 있다면 당신들이 그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만이 애사심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거부합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함께하는 고민입니다. 함께하는 고민이 진정한 애사심이고, 자기를 조금 양보하면서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목표지에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일방적인 지시는 그냥 예속의 관계를 항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노동조합이란 조직으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 인격적인 대등, 실질적인 평등, 상호간에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관계가 노동조합의 실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들께서 노동조합? 집행부 몇 명한테 이야기했으니 고쳐질 거야. 내가 저기 알아서 하겠지. 조합비 3만 원 내고 있는데 바뀌어지겠지.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별개라는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노동권리가 쟁취되는 그러한 태림 포장은 언젠가는 올 것이나 상당히 기간은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호하고 당당하게 조합원 동지들께 요구합니다. 우리 태림 포장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이 노동조합의 주체는 몇몇 집행부 지부장님들, 대의원 임원들, 대의원 의장님, 또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 노동조합의 가치와 이 노동조합의 주체는 바로 전국의 300군에 이르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고 낮추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함께 외치는 한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부탁의 말씀, 제 신념에 있는 부분 제의를 해드렸습니다.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당당하게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이나 우리 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 협상에서도 틀림없이 이교대 기준 토요일은 무급 주일입니다. 무급 휴일입니다. 네. 휴일입니다. 말 그대로 휴일입니다. 근로시간,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 선택권은 당연히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개별적인 동의에 대한 절차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특별한 납기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왜 우리는 회사에서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우리 스스로도 주말 근무에 대해서 나는 주말에 근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조합원 동지분들도 한번 자기 스스로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미혼인 내가 내 사랑하는 연인과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나 쉴 거다. 무급 휴일날 나 쉴 거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새끼 좀 이상하네. 게으르네. 왜 저래? 왜 비난을 하십니까? 그 한 분 한 분의 노동 권리를 무슨 자격으로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사측의 입장과 동일하게 애사심이 없다, 게으르다, 회사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의 주장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대표로서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개인의 권리가 무너지는 순간 전 노동조합의 권리 스스로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청원 공장에 50대 중반에 계신 우리 정규직 직원분께서 노동조합원은 아니십니다. 토요일날 근무 당연히 안 하실 수 있는 권리 있죠. 토요일날 근무 안 할래? 주변에 있는 이노조 일부 대의원 조합원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으로 그들은 무슨 권리로 같은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속의 관계로 주장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필요 없는 사람화를 시키는지,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들은 그것을 무기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재복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까지 가능하다면 모든 조치를 통해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조합의 모든 조합원 동지들이 다 소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의 시간, 열정, 모든 걸 바쳐서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서 대변인의 역할, 그 열정을 모두 불살라서 임해주시는 우리 지부장 동지들이 계십니다. 감히 우리 청원 지부장님께 구더기 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마음으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태림 포장 주식회사의 모든 공정에는 적정 TO 부족합니다. 모 공장에는 하루에 평균 20명 내지 30명의 외국인 일용 근로자들이 버스 2대 나누어 타고 회사에 업무, 활동, 업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일 용역, 일일 노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오시는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귀하고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의 자존감이 눌린 이야기로 일주일만 근무해도 장기 근속자다.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 간곡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이 배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꼴게이터 배치가 됐다고 하나 쳐보겠습니다. 나이가 좀 어려 보이면 야입니다. 놉니다. 화재가 생겼을 때 압축 분쇄기 투입을 우리 신입사원들의 전담 업무처럼 지킵니다. 그 업무가 끝나면 야, 앉아.
그 업무가 끝나면 너 빠대기. 그 업무가 끝나면 밀대. 어느 누구 한 명이 담배 핍니까? 차 한잔 하실래요?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발 많이 아프시죠?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배치할 때 골판지의 기본 원리, 평량에 따른 원지에 대한 명칭, 그 구분 방법, 스태커를 통해서 나오는 골판지 원지에 대한 최종까지의 과정, 어느 누구도 설명이 없습니다. 모 대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허드렛 일을 그분들께 맡긴다. 허드렛 일이라뇨. 절대 안 되는 생각이십니다. 애시당초에 그건 신입사원들께 주어진 전담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들 모든 공정마다 원래 우리의 업무 중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도 당연히 우리의 업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허드렛 일이라는 특정 범주의 업무를 따로 띄워놓는다는 것은 우리 노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폄훼하고 격을 낮추는 행위는 아닐지, 한번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자꾸 인원을 줄입니다. 원래 3명에서 애고를 돌렸다고 치겠습니다. 네. 인쇄기 애골 공정에서 1명을 줄입니다. 봐! 되잖아. 용인 공장은 되는데 니네는 왜 안 돼? 뒤에 가서 이야기 나옵니다. 경영 효율화. 무섭지 않습니까? 경영 효율화가 사람을 줄여서 효율화다? 저는 단언코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 생산성 향상은 생산량으로도 평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의 위험, 정비에 대한 자주 정비의 필요성, 돌발 정지에 대한 감소, 불량률에 대한 하락, 하강, 그 모든 노력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노동을 투입되는 비용 측면에서만 본다면 경영 효율화, 사람을 줄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업무를 봐야 됩니다. 불량률을 줄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생산성의 향상일 것이고, 사전적인 의미로도 경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의사결정권에 계신 회사에 이 영상을 보시는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권에 계신 임원들 또는 중간관리자들, 재무회계 또는 생산 담당하신 효율화 TF팀 모든 구성원들 생각의 기준을 좀 더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전에 회사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모 임원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노동조합을 왜 하십니까?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합니다. 굉장히 고귀한 척 어떤 모든 표현에 대한 걸 다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노동자로서 사용자 측 또는 회사 측, 또 사용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몇몇 현장 관리자들의 그 안타까운 자기 잘난 척에 의해서 왜 내 자존감을 해쳐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지? 7, 80%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저렇게 개같이 무시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억울함이 노동자 설립이라는 당시로는 위험했던
그 일을 실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 지금도 억울하신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억울함 이제는 혼자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시고 제의하시고 제보하시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조합 집행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여러분들의 응원입니다. 대변인이고 그 실행자입니다. 억울하신 모든 부분, 나를 감추고 억울한 일을 감추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바뀌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따로 보고 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지루함도 느끼실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릴 것은 이어지는 다음 편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또는 동료 직원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내일 수능에 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마음 편안하시게 그간의 노력이 안타까움이 되지 않도록 또는 이 코로나 이 위급한 시국에서 학교 내에 자기 친구들의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못 가시는 그런 날들이 엄청 많았던 올해 수능에 임하시는 모든 조합원 자녀들께 응원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이 향후에 해나갈 계획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